네, 그리고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오픈아에 한 4년 전에 왔어요. 그때 오자마자 이 대표단 이런 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표단 제가 제안했었고, 저희 그 사무총장님이 계신데 반기문 총장님 아니고요. 저희 기구 총장님 따로 계세요. 총장님한테 어프로브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1기 8명으로 시작했고요. 2기부터는 확 많아졌어요. 한 14개 대학에서 26명이 왔었고요. 3기는 더 많았고요. 3기는 특히 해외에서 더 많이 참가했었고, 올해는 좀 신기하게도 해외 참가자들이 거의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이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오늘 그래도 한국에서 되게 많이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하는 과정들은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유가 될 거예요. 그쪽에도. 그래서 그분들도 최대한 같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는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게. 뭐 MT나 이런 거를 가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먼저 친해지고 아마 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 만나게 되면 소외감 들지 않게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특히 팀 멤버들은 좀 챙겨주시면 너무. 제가 또 이제 유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유엔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좀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유엔을 소개하고 또 유엔이 가지고 있는 유엔을 지속하는 발전 목표라는 것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호 활동 워크숍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어드보커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옹호 활동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민간인 아니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떤 커즈를 위해서 뭐 서포트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걸 의미하고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표단에서 결과물로 나오는 그 활동들이 어떻게 다 이 옹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지 오늘 오후에 잠깐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작년에 발표, 유엔 본부 가서 발표하신 분들 중 한 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좀 발표를 좀 해주시면서, 이렇게 생긴 발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대충 아이디어를 가지시면 작년보다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그 지원하실 때 그 SDG를 몇 개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그 4개 중에서 제일 많이 안 하신 거가 SDG 11번이었어요. 11번이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4번, 8번, 16번 중에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를 어사인을 해드릴 거고요. 팀에 배정되시면, 우리 이제 팀장 지원하신 분들도 계신데, 팀장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팀원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팀으로 활동하시게 될 거고, 앞으로 4개월 동안 계속 같은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변경은 정말 제가 너무 싫다. 나 너무 싫어서 진짜 활동 절대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저희가 조금 이제 조정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서로 다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 대표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외에 있는 분들과 같이 팀이 돼요. 그래서 우선 시간차,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하고 이제 스카이프나 이런 걸로 같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한국어도 좀 어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뤄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계속 미뤄진다거나,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된다거나,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활동하실 때는 너무나도 빈번하고 자연스럽고 항상 있는 일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좀 연습을 시켜줄 겸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했고요. 2번째는 그냥 좀 당부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대표단을 하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무슨 어사이먼트를 이만큼 주고 숙제 다 해와, 그러면 내가 체크할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대표단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지원해가서 뽑혀서 오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자기 의지로 프로그램을 참가할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뭐 1, 2, 3차 교육도 의무로 전혀 하지 않고요. 중간에 가셔야 돼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 제공하는 이런 여기 무슨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자리에 없으셨으면 본인들이 또 알아서 이거를 캐치업해 주시는 게 팀원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본인도 가장 많이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준비한 것들이 그냥 뭐
생각 없이 준비한 것들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활동하기에, 그리고 여기 뭐 우리 대표단에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냥 국제 분야에서 활동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로만 저희가 이거 좀 선별해서 준비한 거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더 많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 여름에는 그냥 편하게 뉴욕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팀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대표단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 커리어 트랙이 괜찮으세요. 지금 4년째잖아요. 그래서 이제 1, 2, 3기 졸업생들이 있는데 특히 회장이나 팀장으로 이렇게 지원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지금 다들 하나같이 좀 잘하고 계시고 저도 보면은 굉장히 좀 뿌듯하고 보기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팀장 안 했다, 뭐 회장 안 했다 이래가지고 뭐 활동을 못 했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이런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고 계셔가지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아직 지원하지 않았는데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한테 미리 호진이한테 알려주시면 서우진 어딨지? 네, 저분 도비 같아. 저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2시 정도에 출마하신 분들 영상이랑 이런 거 다 할 거거든요. 아마 회장 부회장은 안 될 거예요. 근데 팀장 아니면 다른 회장단 이 포지션들은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지원해가지고 좀 저희 프로그램에도 기여하시고 또 여러분도 좀 더 저희 대표단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단이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는 처음이에요. 원래는 유엔에 유엔 본부에 나라마다 유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나라마다 몇 명씩 뽑아가지고 유엔 본부에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교만 나라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뽑는 걸 심사위원을 들어 같이 뽑았거든요. 뽑고 그분들 트레이닝 해주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소수만 가는 거예요. 딱 2명 아니면 3명만 가요. 가끔은 1명 보낼 때도 있고. 그러고 나면 근데 가서도 친구들이 활동하면서 꽤 실망을 많이 하고 돌아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와요. 가서 유엔 총회에 가서 유엔 대사님이랑 같이 발언을 하고 와요. 유엔 총회에 있는 모든 전 세계 대사들 앞에서 2분 발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분 동안 발언을 하고 돌아와요. 너무 좋은 경험이죠. 근데 그 2분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갔다 오는 거예요. 가서 일주일 동안 활동하고 돌아오는데 한 3일 정도는 그냥 이제 뉴욕 투어하고 뉴욕 구경하고 갔다가 이제 발표하고 돌아오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1번. 2번은 이런 프로그램 좀 더 양질의 교육을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과정을 주는 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대표단을 만들자 해서 한국 대표단을 먼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대학에서 몇 명씩 뽑아가지고 저희가 대표단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 가가지고 실제로 발표 예행 연습을 같이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발표를 하시면 그쪽에서도 좋아요 이런 거 하면서 본인들이 정책에 발표를 반영을 하게 돼요. 어디가 여러분들 발표 듣게 되냐면 한 2군데 정도 듣게 되는데 경제사회위원회라는 곳이 듣게 되고요. 경제사회위원회는 유엔의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선가는 이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되고 이게 정책에 반영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엔 사무총장, 이분은 이제 반기문 후임이죠. 구테레스라는 분인데 유엔 사무총장 직속 청년 사절단이라는 게 있어요. 유스 안보이라는 게 있어요. 유스 안보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제가 알기로 거기에 지금 헤드이신 분들 26이고 만으로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분들은 완전 그냥 다 대학생 나이 있는 친구들이 그 사무실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와글와글 해요. 저희 옆 사무실이거든요. 이제 거기도 와서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어들이 그 친구들 하고 또 어떤 좀 쉐어가 된다면 또 그 친구들은 청년의 입장에서 또 이제 정책 반영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드보커시 이런 일을 할 때 결국에는 누가 이 얘기를 들어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 진출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국제기구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실 유엔에 있는 그 직원의 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세요? 우선 분담금 정확히 알고 계세요? 유엔에 얼마나 돈을 내느냐, 분담금이 사실 발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건데 서로 이렇게 뽐내기 식이에요. 뽐내기 식으로 돈을 내는데 뽐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내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유엔 전체 예산에 그냥 진짜 찍어서 80% 다운, 50% 다운, 40% 다운, 30 다운, 20 정도예요. 네, 20 정도. 20 정도 내고 있고요. 왜냐하면 193개국이 있으니까 진짜 아무리 조금씩 내도 이렇게 다 이렇게 되잖아요. 193개국 중에 20% 내는 거는 이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다섯 개 나라만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액수를 내고 있으니까. 그럼 2등은 어디일까요? 왜 이렇게 잘 알아? 1번이에요. 왜 그렇게 나세웠어요? 일본이 그 P5 들어가고 싶어서. 하산하시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네, 일본이 P5에 들어요. P5가 뭐냐면요, 그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곳이 있어요. 유엔 안에서 이분들이 사실상 유엔을 처음 이렇게 만들 때 본인들이 이제 가장 액티브하게 다 이렇게 모집을 한 팀이고, 왜 이 5개 나라가 거기에 있냐 하면은 그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가 전쟁 이후였잖아요. 전쟁에서 졌다 이겼다 이긴 팀들이죠. 네, 이긴 팀이에요. 그 팀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전 세계를 수호하겠다 뭐 이런 이미지로 본인들이 우리가 너네 안전 보장을 해줄게. 너네가 우리한테 모여 이런 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유엔이 다 같이 서로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개념이겠죠. 어쨌거나 이 P5는 굉장한 권력이 있어요. 어떤 권력이 있냐면 비토. 유엔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한 나라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마음에 안 들면 하기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5라는 게 있는데 그 P5에 들어가고 싶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도 한 12% 정도 있어요. 엄청, 둘이 합쳐서 30%.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인하고, 그러니까 유엔에 가면 일본인과 미국이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이게 좀 오래됐어요. 2013년 자료인데 3년이 마지막으로 낸 거 2014년 자료인데 재밌는 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또 그 고위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가가지고 있는 인원에 비해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반기문 총장님이 하실 때에는 제일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또 폴리티컬 어포인티라서 방금 총장님 이렇게 데리고 오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다 그래서 위에 한국 분들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돈을 이명박 정권 때부터 확실히 많이 올렸어요. 여기에 내는 돈을. 그 올리고 나서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많이 뽑혔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016년, 7년에는 조금 가꿔졌다 들었는데 아직은 갭이 좀 많이 남아있고 거기에 또 이제 들어갈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이어야 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죠? 네, 이거는 뭐 제가 좀 약간 사이드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되게 해외에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독특해요. 그죠? 뭐 못 살던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된 케이스고, 제가 실제로 저는 코이카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코이카에서 한 2년 반 동안 봉사를 하러 나갔었는데, 코이카 단원하고 자이카 단원, 그리고 또 거기 가보면 피스코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요. 우리가 약간 3개의 팀인데, 피스코 팀이랑 자이카 팀이랑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게, 코이카 같은 자이카는 물량으로 해요. 물량으로 돈을 뿌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거 지어주고 저거 뭐 세우고 이런 걸 하고, 피스코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마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코이카 사람들은 굉장히 친근해요. 가서 많이 친해지고 온단 말이에요. 약간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와요. 근데 그런 게 난 너무
독특하다 생각한 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도와주겠다는 게 피스코어의 약점은 우리가 좀 더 좋은 나라에서 너네 좀 더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약간 그 낮게 보는 이런 시각이 되게 강하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게 없잖아 있긴 한데 그러면 그게 훨씬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동등한 관계로 봐주고 친구로 봐주고 하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협력 관계라는 게 잘 이루어졌던 게 있어가지고 한국인이 저는 국제기구에 더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고 국제기구가 아니더라도 국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게 전 세계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내 오리엔테이션 하고 3주가 끝나고 나면 발족식을 하게 되고요. 위엔버그 일정인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팀 단위로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어젠다 세팅을 하는 거를 3주 동안 좀 도와드릴 거고 그게 다 뭐 전체가 완전히 세팅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름 그 8월 우리 일정 그때까지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다니시고 인터뷰하시고 또 문헌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젠다 세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어젠다 세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여러분이 결국에는 활동을 하면서 이 발표를 하게 되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서 집합돼서 발표가 날 거고 여러분의 그 논리, 논거 이런 것들이 다 이걸 뒷받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헌에서 나오는 것과 그 현실에서 직접 담당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잘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본부 일정은 5일이고요. 월화수목금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전 토요일에 보통 도착을 해요. 일요일에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는 일요일 저녁에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호텔에서 브리핑을 받고 월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토요일에 모시도록 저희가 좀 마련해놨고 호텔 방도 다 토요일부터 잡아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 동안 뉴욕도 구경할 겸 오시면 되니까요. 웬만하면 토요일에 오시는 거를 권장하고요. 비행기 티켓은 올해 좀 진짜 이상해요. 다른 때보다 그러니까 2017년, 6년, 5년 때보다 지금 비행기 값이 다이렉트 플라이트이 한 4, 50만 원 더 비싸요. 진짜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제가 이제 원래는 비행기 표를 일찍 사라고 말씀드려요. 5월 전에는 다 사라. 왜냐면 그 말을 안 듣고 항상 8월 다 돼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220만 원만 이렇게 사세요. 그래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가는 거 일찍 사면 좋지 않냐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조금 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높아가지고 알터네티블리하게 저희 그 중국항공을 저희 어쩔 수 없이 중국항공을 잡았어요. 왜냐면 그게 저가항공이 그거밖에 없어. 원래는 뭐 델타도 있고 뭐 유나이티드도 있고 아메리칸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 거기서 골랐어. 캐세이도 있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냥 무조건 네, 중국항공이 저가항공이고 저가항공 편으로 쭉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되고요. 그 국내 항공편으로 저희는 이제 아시아나로 잡아놨는데 아시아나로 가실 분들은 이제 아시아나로 가시면 되고 나머지 내가 개인적으로 뭐 딴 데 여행하다가 거기서 조인하겠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저희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 개별적으로 이동하시다가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건 여러분들의 100% 책임으로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조심 많이 하시고요. 얼굴 나왔을 때 다만 일요일 저녁 아마 8시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호텔에서 첫 미팅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저희 뒤에 계신 저희 형제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실 건데요.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우리 일정이 끝나요. 체크아웃이 제가 알기로 그날 오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뭐 더 있을 거다, 나는 워싱턴 DC 아니면 보스턴 이런 데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더 있을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든가 아니면 그 호텔에 방을 미리 예약을 본인 이름으로 해주셔야 문제가 없을 거예요. 대표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가 했을 때 제가 정리해 본 거는 이래요. 우리 시 기자 여기까지 먼저 하고 갈게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가장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제가 제일 중요한 생각하는 거는요. 여기에서 저기 토론 및 협상이에요. 되게 제가 봤을 때 한국 대학생 대표단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은 토론 및 협상인 것 같아요. 협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바로 얻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프로그램 내에서도 좀 토론이나 이런 걸 하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의 유엔 해보신 분? 세 분. 그리고 그냥 뭐 토론, 이 토론 형성 이런 거 아니고 그 약간 parliamentary debate 뭐 이런 거 해보신 분? 좋아요. 이제 디베이트랑 네고시에이션 이런 걸 하는 게 결국에는 유엔에 가서는 특히 국제기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토론과 협상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항상 해야 되고 저는 저희 뉴욕 사무실에 가도 제가 뭔가 하나 얘기해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냥 이런 거 어떨까요? 정도가 아니야. 제가 저희 사무총장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사무총장님 이러이러 있었는데 이러이러하고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설득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설득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무총장님 이런 거 합시다 그러면은 사무총장님이 왜 해야 되는지를 항상 물어보시고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유독히 우리 보스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적용되고요. 뭐 자주 또 뭐 미치라 하던가 아니면 같이 일하고 있는 다른 발런티어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항상 설득과 이런 토론 이런 것들이 생활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본인이 하고 싶은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습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전문 지식이야 사실 한국 분들은 내가 되게 걱정을 안 해요. 공부를 하는 데는 제가 더 이상 뭔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원래 잘하시고요. 인적 네트워크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도 좀 간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네트워킹 하면은 굳이 우리가 네트워킹까지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게 굉장히 잘하신 거라 생각을 해요.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 우리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클럽이나 자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학교에 있을 때는 서로 무슨 회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기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서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 생각해요. 이런 기회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얼마나 자주 있느냐 하면은 정말 적어요. 네,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 다닐 때, 대학원을 간 다음부터 그때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맞는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제가 몇 년이 지나 보니까 몇 년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몇 년이 지나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때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친구들이 특히 또 더 잘하던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랑 친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좋다는 게 무슨 너 거기 다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항상 생각하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 친구들이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내 친구니까 서로 정보가 공유되고 나도 그걸 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런 사람이랑 그러니까 내가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여기에 있는 이런 사람이랑 꼭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랑 이제 친해지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관계를 맺고 이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옆에 비슷한 관심사가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놨더니 5년 후에는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친구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투자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도 물론 다 같이 재밌는 시간도 많이 보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뭐랄까 말이 좀 웃긴데 중요하게 소중하게 좀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가 또 다시 온다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 연설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이야기하는 거는 연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라는 거를 또 카메라로 찍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이나 아니면 안 해보셨던 거 내가 왜 이거 해봐야 돼?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계속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뭐 말 실수한다거나 잘못한다 그러면 그냥 편집당할 뿐이지 저희가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경험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인터뷰라는 것을 내가 대표단이라는 것을 하는데 한번 그래도 연습을 해봐야겠다. 한 번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인터뷰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부끄러워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본인이 내가 여기에 온 김에 한번 내가 성장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질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문제 해결은 뭐 제가 따로 말씀을 해드릴 수 없는 게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주제들을 보면요. 여기 가장 유엔에서 많이 다루는 게 인권 문제랑 그리고 개발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개발 문제가 그냥 개발로만 개발 협력으로만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스티플레스 참가하시고 저기 벤처 쪽도 와 계신데 안트프레너십도 와 계신데 이 요즘은 이제 기업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거 많이 하고 있고요. 제 자신도 이제 지금 서울시랑 지금 유엔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창업대회를 좀 SDG 중심 창업대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분야가 좀 많이 브랜치아웃 하고 있어요. 네.